대박! 이 정도면 사람이 필요 없겠는데? 이 이야기는 10년 내공의 3D 프린터쟁이를 AI가 사진 몇 장으로 대체해버린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 야, 이거 메이커스로 전향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3D 프린터가 절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리얼러티 프린트가 버전 7로 메이저 업그레이드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프로파일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버전 6에서 잘 나오던 세팅값이 버전 7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압력값을 조절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압력값은 0.4에서 0.5대였는데 이걸 AI 카메라를 활용해 자동으로 잡아봤더니 버전 7에서는 0.6에서 0.7대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마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계산 방식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정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K2 플러스 같이 AI 카메라가 달려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처럼 자동 PA 보정과 유량 비율 보정을 활성화하고 온도 타워를 출력하면 PA 값과 유량 비율을 스캔하고 스캔이 끝나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자신의 프린터 IP를 넣고 뒷자리에 콜론 4408을 넣어 플루이드로 접속할 수 있죠. 여기서 카메라 분석으로 압출량과 PA는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리트렉션만 따로 설정하면 되지만 문제는 AI 카메라가 없는 버전들은 또 일일이 출력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며 설정값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입문자들에게는 은근히 높은 진입장벽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문제로 기본 설정이 잘 잡혀있는 뱀부 프린터가 인기를 많이 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크리얼로티도 기본 세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정을 거치면 뱀부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출력 가능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 교정 과정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AI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동 생산 공정에서 불량품을 골라낼 때 머신 비전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어 알고리즘이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불량품을 선별하는 공장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걸 AI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보정 관련 출력은 다 해야 하지만 분석을 AI에게 맡겨보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력물에 사진을 찍어 간단한 프롬프트와 함께 AI에게 업로드. 간단하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용한 AI는 그록과 챗GPT입니다. 제미니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온도 타워를 출력하기 전에 필라멘트 프리셋으로 들어가서 필라멘트 재질에 맞는 기본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압출량 비율을 1로 바꿔줍니다. 이걸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프리셋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부터 이 프리셋의 설정값을 저장할 겁니다. 보정 메뉴에서 온도 타워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타나는데 이 값을 캡처하거나 메모해 놓습니다. 파라미터 값은 기본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PLA의 경우는 거의 210에서 190도 안에 결정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조정했습니다. 출력이 끝나면 사진을 찍는데 스트링잉이 잘 보이게 정면에서 한 장 찍어주고요. 아래에 브릿지가 잘 보이게 기울여 한 장 찍어줍니다. 낮에 자연광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리라도 줌을 활용해 근접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사진을 그록의 프롬프터와 함께 올립니다. 프린터 기종이나 익스트루더의 방식 등 자세한 스펙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프린터의 정보를 가져와 사진 분석과 섞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프롬프터는 간단하게 최소한의 정보로 작성합니다. 3D 프린터의 새로운 보정값 설정, 온도, 압출량, PA, 리트렉션 순으로 진행, 각각 출력의 사진을 분석해 가장 잘 나온 것을 판단해 그 값을 제시. 첫 번째, 온도 타워 출력은 210에서 190도 사이에서 진행. 요렇게만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온도 타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적의 온도를 제시해 줍니다. 이 값을 그대로 필라멘트 세팅창에 적용하면 됩니다. 저도 계속 AI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막상 3D 프린터에 적용해 이런 분석 결과를 받아보니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정창의 값과 사진 이렇게 두 가지만 업로드하고 요청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가보죠. 압출량 패스 1은 항공샷으로 수직 상단에서 한 장만 찍어 간단한 프롬프트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그록은 0을 추천해 주네요. 여기에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패스2를 선택해 출력하고 이것도 수직 상단에서 한 장만 찍어 올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3 위에 필라멘트 조각이 붙어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만 있는 출력물에서 플러스 값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아마 빛 반사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다시 찍지 않고 모두 마이너스라고만 알려주고 다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패스1의 값과 함께 계산된 값이 추천됩니다. 이 값을 필라멘트 세팅창의 압출량에 작성해 줬습니다. PA 측정에는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출력물에 압력값이 기재되어 있어 따로 설정값을 프롬프트에 작성하지 않아도 테스트 이름과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알아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록이 최적으로 제시한 값을 필라멘트 세팅창의 PA에 작성했습니다. 리트랙션은 한글로 되감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리트랙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역시나 설정값 잘 기억해 두시고요. 리트랙션 거리 먼저 출력합니다. 사진은 정면에서 한 장, 그리고 리트랙션 타워에 쓰임이 발생하는 기둥 안쪽을 줌을 당겨 찍어줍니다. 이 두 사진을 출력 설정값과 함께 올려줍니다. 결과값은 필라멘트 세팅창의 설정 재정의의 길이에 작성해 줍니다. 리트랙션 속도도 동일합니다. 설정값 써주고 사진 올려주고 필라멘트 세팅창의 설정 재정의의 되감기 속도에 작성해 줍니다. 허용오차 테스트는 아쉽게도 그 느낌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와, 여기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글씨 부분은 두께가 0.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군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기왕 출력한 거 공차 테스트도 해보죠. 이 프린터는 0.1mm만 들어가도 괜찮은 결과입니다. 들어가지네요. 0.5mm도 해보죠.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낫네요. 보자, 심 위치가 여기네요. 이 프린터가 링잉이 심하기로 유명한 K1 맥스입니다. 완전히 링잉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K1 맥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프린터에 대해 그닥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대로 세팅도 못했으면서 장비 탓만 한 꼴이네요. 그래도 그때는 AI가 최대 압출량도 전체 사진 한 장, 뒷면 사진 한 장 이렇게 두 장 찍으시고 설정창에 값을 같이 적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된 값은 필라멘트 세팅창에 최대 압출 속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망의 최종 결과. 이거 진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보정을 맞췄기 때문에 재봉선 간격을 0으로 하고 출력했습니다. 요건 심 확인을 위한 테스트 출력물인데 아주 날카롭게 베인 것처럼 나오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의 디자인이 들어가거나 모서리가 있는 출력물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스카프 조인트도 테스트 해봤는데 이건 역시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전 이거 테스트하고 찍고 편집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긴 했지만 실제 테스트는 금방 끝납니다. 기존에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출력물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반나절을 보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세계입니다. 챗GPT도 테스트해봤는데 그록과 수치상으로 아주 미묘한 변화여서 사람의 오감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정을 잡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3D 프린터의 AI 카메라에 비해서도 더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전 출력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프린터를 만져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출력 결과물에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정값을 잘 잡고 사용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AI 분석은 처음부터 저랑 판단이 갈렸습니다. 기존의 제 방식대로라면 무조건 195도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AI는 200도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건 뭐 표면 조도에 대한 취향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PA 값도 제 판단과 달랐습니다. 저는 0.38이 더 좋아 보였는데 AI는 0.68을 추천하더라고요. 전 지금 봐도 0.38이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확실히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AI의 분석은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출량도 소수점 3자리까지 나오던데 이게 실제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 값은 아니었습니다. 정밀함뿐만 아니라 편리함도 감동이었습니다. 리트랙션의 경우 리트랙션 거리는 한 칸이 0.1mm/s라 작업용 확대경을 끼고 어찌어찌 세워가며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칸당 5mm/s 단위인 리트랙션 속도는 확인이 불가능해 이걸 1대1로 출력해서 한 칸 한 칸 세워가며 값을 확인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잘 나온 부분을 찾는 것인데 솔직히 사진 찍어 확대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젠 이거 쳐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압출량이나 PA 값 등 별도의 공식을 대입해 측정값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 몇 개 있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공식이 있었다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게다가 원한다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스텝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사진을 AI에게 분석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3D 프린터는 동일한 장비라도 세팅값이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계 한 대 한 대를 일일이 맞추는 일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인원이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3D 프린터 오퍼레이터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3D 프린터를 만졌고 관련 직장도 다니면서 3D 프린터계의 오은영을 꿈꿔왔던 저의 꿈은 사진 몇 장과 프롬프터 한 줄에 무너졌습니다. 프린터 보정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던 일이었는데 오퍼레이터 종말의 시대는 이미 와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다녔으니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뭐 부끄럽기도 한데 AI에게 진 느낌이라 기분도 별로입니다. 그래도 이젠 제가 진짜 바래왔던 유저가 손댈 필요 없이 누르면 나오는 3D 프린터의 개인화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니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아, 이거 기분 애매하네. 뭐 제 기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테스트가 시사하는 바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동화 공장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3D 프린터의 보정에서는 개인이 비전 기반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방식은 제가 사용한 크리얼러티 프린터는 물론 오르카 슬라이서, 프루사 슬라이서, 큐라 등등등등등등 어느 슬라이서에서나 가능한 방식이고요. 보호den이든 직결식이든 저속이든 고속이든 싸든 비싸든 어느 프린터에서나 적용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기종의 프린터에서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동등한 퍼포먼스를 누구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진짜 기계빨, 장비빨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오퍼레이터의 종말이 오고 크리에이터만 남겨진 시대. 우린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좀 오버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망한 크리얼러티 프린터의 업데이트 덕분에 또 일주의 시간을 날려버렸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버전 7 업데이트는 권장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귀찮잖아요. 암튼 전 AI가 없는 프린터는 앞으로도 이렇게 보정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테스트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만 혼자서 3대만 테스트해 본 것이라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처음 프린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AI 분석 테스트를 해보시고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